자, 이번 시간부터 심화 과정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화관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앞전에 기본 강의 했었던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할 주요한 지문하고 제가 수치 위주로 묶어가는 형태로 제가 심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안 보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앞뒤 부분을 묶어서 설명하는 형태로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1편에 제가 공동택 관리 개요 1절의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1절의 용어는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쭉 해서 동그라미 40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일단은 저희가 지문 중에서 용어, 그래서 일단은 관리 저희가 개요다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용어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물었을 때 일단 여러분이 용어는 지금 용어는 일단은 보면 저희가 면적에 관한 규정을 해서 제곱미터에 관한 지문을 줬을 때 꼭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야 될 지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9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6번의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곱미터 관련 면적에 관한 규모를 주었을 때는 먼저 꼭 한번 확인할 게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 하게 되면 수치 나와 있는 부분에 여기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 양가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돈이나 이와 같은 단서를 좀 건너뜨리면 얼마가 되더라? 저희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단 면적에 관한 규정에다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에 나와 있는 85와 100이다. 그래서 이 면적에 관한 규정에 동그라미 6번 하나 해서 그 지문 하나 체크를 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 제곱미터에 관한 규정과 그 다음에 17번에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곱미터 관련 부분을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제곱미터는 아닙니다만 플러스 수치를 크게 묶어서 제곱미터 관련된 국민주택 규모를 기억하시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저희가 세대수 관련 수치 얼마 300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따라서 동그라미 17번 하나 체크하시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리고 지문 나머지 이제 좀 크게 지문은 일단 여기서는 수치 관련한 부분에 제곱미터와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세대수 관련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해서 부분 하나 정리 봐주시고 그 다음 용어. 용어에 관한 어떤 제가 보면 용어를 가지고 물었을 때 이제 수치에 관한 지문하고 수치에 관한 하나 둘 하고 그 다음 어떤 지문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면 어떤 분류상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용어에 관한 지문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지문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번호 다시 일단 앞으로 원위치 하셔서 일단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의 4번 해서 준주택이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지문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꼭 해서 준주택이란 해서 뭔지 해서 준주택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주고 혹시나 이 용어를 가지고 기입형으로 물었을 때 꼭 한번 준비하자. 그래서 준주택이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지문에 이제 보시면 지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 지문 중에 보면 즉 20번에 장수명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보면 저희가 장수명 주택이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 관련 용어에 관한 부분에서 혹시나 용어는 지금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장수명 주택이다. 그래서 이 장수명 주택은 용어에 관한 지문을 주고 여기 장수명 주택을 쓰는 그래서 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주택도 용어에 관한 지문을 주고 요걸 준주택을 쓰는 형태를 물어보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유형이라면 장수명 주택도 마찬가지 용어에 관한 지문을 주고서 자 여기 장수명 주택을 가로치거나 아니면 용어를 쓰는 형태의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20번의 장수명 주택이다 해서 용어상은 그 관련된 수치 관련 두 가지와 그 다음 용어 관련 두 가지에서 꼭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서 정리하고요. 그럼 일단은 그러면 제가 여기 관련 용어상의 수치와 지문 관련 부분 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13페이지 하단에 가면 그 중에 보면 여러분이 준주택의 분류 요거는 꼭 해서 여러분이 보면 준주택의 분류는 네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면
준주택은 이 준주택을 쓰는 형태를 제가 시험을 2번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준주택은 쓰세요. 이걸 2번. 그렇다면 그와 연관된 분류 여기 4가지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4가지를 다 아니면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다른 걸 끼워 넣기 해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준주택은 용어에 관한 정의를 주고 쓰는 형태를 준비하고 동시에 플러스 분류는 지금 저희가 준주택을 분류하게 되면 해서 양가로 3번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주택, 오피스텔에 관련된 그 4가지 용어에 관한 질문도 여러분이 꼭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분들은. 그러기 하나 지문을 정리해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전에 세대수가 얼마였던가요? 300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300세대 미만이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 얼마?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용어에 관한 정의 한번 정리했었고요.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된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한 장을 넘겼을 때 14페이지 가시면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정리해 보았을 때 분류는 일단은 동그라미 1, 2, 3번에 따른 3가지 관련 부분인데 그중에 여기는 분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봤던 대로 이제 분류상에 관한 질문을 놓고 물어봤을 때 준주택도 기억하시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류에 관한 3가지 중에 출제는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물론 나머지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주택도 중요합니다만 플러스 저희가 3가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 관련 이 부분이 출제 빈도가 이거를 오지선다 또는 이거를 이와 같은 4개의 지문을 주고서 원룸형 주택을 쓰는 형태의 지문으로서 출제 빈도가 물론 여기는 실무도 법규도 중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법규 쪽에 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법규에만 나올 것인지 일단 그래서 주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한 지문에 대해서는 용어상에 관한 요 300이란 지문을 쓰는 형태는 실무 쪽에서 세부적인 분류에 관한 어떤 지문이나 숫자를 물어본 건 법규. 그래서 물론 양쪽에 뭐 딱 나누어서 여기다 저기다는 물어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도시형 전체적으로 정리하되 세대수 기억하시고 그 분류 중에 원룸형 주택 4가지 가출 요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4가지 중에서 3가지 분류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원룸형 주택 관련한 부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그 중에서 그 3가지 중에 이제 보시면 교재 지문으로 갔을 때 기역과 니은, 디귿 요 3가지가 중요하죠. 리얼, 지하층에 설치하지 그거 갖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물어본다면 또 물어보았던 것은 여러분이 기역, 니은, 디귿에 따라서 수치 관련 규정에 따라 50제곱미터와 30 그리고 용어 관련의 동그라미 니은에 욕실, 부엌 그리고 디귿의 하나의 공간이라면 욕실 및 보일러실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원룸형 주택은 기역, 니은, 디귿에 따라 수치 둘, 용어 둘 해서 50과 30 욕실, 부엌 그리고 욕실과 저희가 보일러실이다. 그래서 요 방금 말씀 둘의 포인트를 잡고 원룸형 주택은 꼭 체크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그 중에 이제 보시면 하나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의 4번에서 여기는 용어에 관한 정의 분류 중에 원룸형 주택 하나 더 여기는 함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따른 지문에 저희가 지문 동그라미 4번에 가면 기역하고 니은이 있지요. 부분들을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4번에 기역과 니은도 여기도 꼭 체크해서 4에 따른 기역, 니은의 경우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4번에 관한 규정에 특히 이제 기역번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기역에 여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전용 면적 85를 초과한다는 지문은 지난해 시험이 끝나고 85제곱미터 초과란 규정이 새로 신설돼서 이번 저희가 20회 시험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니은에 따른
준주거 또는 저희가 상업지역의 경우라면 그때는 그와 같은 단서라면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에 관한 정의, 분류 중 이 부분, 그리고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까지 해서 요 세 가지는 포인트를 꼭 잡아서 정리를 하시고요. 나오면 이 부분 중에 나옵니다. 시험 가능성은.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고 나왔던 걸 종합해 고려해 봤을 때 가능성은 하나, 둘, 셋 중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꼭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플러스 요거하고 같이 하나 기억할 건 저희가 세대 구분형.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 지문이죠. 그래서 페이지는 제가 양가로 4번에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인데 여기서 이제 보실 포인트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세대 구분형 공동을 건설하기 위한 건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건설 기준은 지금 보면 저희가 네 가지 건설 기준을 갖춰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문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기역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세대별로 설치한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세대별로 건설 기준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 니을에서 지금 기역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세대 구분 공동체 한 세대 전유 부분 하나에 구획을 해 세대가 두 세대가 살기 위해서는 기역에 뭐를 집어넣을까 그래서 여기는 욕실, 부엌, 현관을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니은에 그럼 경우에 따라 이거를 나눌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이걸 뭐하자 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기역하고 니은을 갖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지문이죠. 세대 개별로 욕실, 부엌, 현관을 기역. 니은이란 건 뭘 말할까요? 경우에 따라 이거를 통합에 합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합에 사용하려고 하면 이거를 철근 콘크리트로 했다면 이걸 합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지문대로 제가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해서 여기 두 가지는 용어에 관한 지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두 가지는 지금 보면 저희가 수치에 관한 지문을 그래서 디귿 니을에 관한 수치는 여기는 플러스 3분의 여기는 수치는 여기를 물어보면 3분의 1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니을 관련해 보면 디귿은 자, 전체 세대수 얼마를 넘지 마세요. 3분의 1을 넘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리얼에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전체 주거적 면적이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구정 공동도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물론 영어 그리고 저희가 세대수 산정에 관한 구규정도 기억하시면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건설 기준 네 가지를 꼭 체크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가로 5번에 이제 크게 봐서 01번 관련해서 이 부분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꼭 잡아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우측에 02번 건축법령상 주택에 관한 분류에 대해서 보면 층수하고 면적에 관한 규정도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서 저긴 하나 볼 것은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볼 거는 건축법령상 주택의 분류 여기서는 지금 요 내용 하나를 비교 정리해서 한번 정리하시죠. 여기는 저희가 층수 제외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일단은 분류에 관한 총 8가지 건축법령상 분류에서 단독주택의 종류 넷, 공동종 4가지 중에서 저희가 층수 제외 규정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 비교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층수 제외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층수 제외 규정은 일단은 저희가 아파트와 저희가 플러스 연립주택이 층수 제외 규정이 저희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하고 플러스 저희가 다세대 주택의 층수 제외 규정이 저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연립주택 여기에 다세대 다가구든 간에 동이다. 일단은 여기 부분을 무슨 부분이 나오냐면 자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공이다 하나 둘 셋 넷 공이다 이 필로티 구조로 적어낸 이 부분을 용도는 무슨 용도인가요? 여기를 저희가 주차장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인트 하나 잡아두시면서 관련 지문 한 번만 정리한다고 하면 자 그럼 일단은 2번의 양가로 1번에 저희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층수 제외 규정은 일단 같습니다. 그래서 묶이는 것은 뭐가 묶여야 돼요?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묶여서 층수 제외 규정을 해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역의 첫 번째 줄 끝부분 내용을 묶어서 한번 정리하면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 제외합니까? 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층수 대비 규정하고 그 다음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줄로 가보죠. 두 번째 줄 가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 여기 다가구 다세대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였던 반면에 아파트 연립 1층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1층의 전부라고 그랬죠. 전부. 그래서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층수 제외 규정에 따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관련해서 공이다 무슨 구조가 나온다? 다가구 주택 관련해서 주차장에서 부분하고 나머지 이제 면적 관련해서 이제 바닥 면적 330제곱미터 또는 660제곱미터 관련해서 부분 하나를 정리를 하시는데요. 여기는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할까요? 아오 그 다음에 아오 여기 묶어서 세 가지를 여기는 아오 연초 다이다. 그래서 혹시 면적 또는 충세 관한 규정 가지고 물었을 때 여러분 요거를 이제 외워놓고서 혹시나 시험장에 요 관련 지문을 물었을 때 혼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오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아란 것은 아파트, 오란 것은 5계층.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는 여러분이 보면 연립이나 다세 다가구와 같이 층수 면적에 관한 규정 중에서 아파트는 층수에 관한 규정만 충족하면 되죠. 아파트는 면적 규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오란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파트는 몇 개층, 아오란 이야기는 아파트는 층수 규정이 몇 개층,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시켜 주겠다 하나. 연초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연은 연립주택입니다. 다는 세 가지입니다. 다는 세 가지라는 이야기는 단독주택의 다중 다가구, 공동택의 다세대. 그래서 여기서 많은 다란 건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은 연립주택인데 여기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면적 규정이 바닥 면적 660 또는 330제곱미터인데 면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연초란 건 연초다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면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물었을 때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에 있어서 면적 규정은 자 바닥 면적 330 또는 660제곱미터 관련해서 네 가지 주택의 면적에 관한 규정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뭐만 연립주택만 면적이 뭘로 끝납니까? 여기만 초과로 끝나요. 그럼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 다중은 다 면적 규정 다 뭘로 끝납니까? 이하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오연초다이라 하게 되면 면적에 관한 규정 관련해서 초과 이하인지 아파트는 뭐만? 아파트는 면적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는 뭐만? 층수만. 그래서 아오란 건 5계층 이상에서 아오연초다이 하나 묶어가면서 요 두 가지 정도에서 분류하는 부분들은 꼭 이 하나를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 이제 가보시면 저희가 4절에 공동주택 관리기구 등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보면 관리주체가 나옵니다. 관리주체.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입니다. 자, 관리주체는 일단은 제가 쭉 정리를 했었던 부분인데, 자, 그러면 관리주체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농담으로 지는 해가 있으면 뜨는 해가 있다고 표현하듯이 관리주체에 관련한 지문도 보면 근래 예전에 출제 경향이 높았지만 지금은 출제 빈도가 떨어지지만 근래 경향으로 봤을 때 떠오르고 있는 지문이 있더라. 그래서 그 떠오르는 지문과 관련한 부분들 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양가 여기 있는 물어보면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따라서 지문을 물어본다고 하면 양가로 3번에서 지금 일단은 여기는 뭐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관리조체 중에 다 뜨는 지문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여기는 아직까지 뜨고 있는 지문이 양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월,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지문에 특히 이제 보면 그 중에 여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률로 개정이 돼 기존에 1번하고 3번은 출제 빈도가 높았던 부분인데
2번은 이번에 저희가 공동택 관리법령으로 개정이 되면 새로 요 단수 규정을 신설해서 들어온 지문이다. 그래서 1, 3번은 출제 빈도가 소수령 기입형에서 출제 빈도가 높았었던 지문이고요. 근데 동그라미 3번에 관한 규정은 이번에 법령이 주택법령에서 공동택 관리법령으로 새로 신설되면서 요 규정도 1, 3에 관한 중간에 끼워넣기 해서 이번에 신설이 됐던 규정에 따라 여기 또 꼭 체크하시면서 1번에 1개월, 2번에 3개월, 3번에 2개월에서 개월에 관한 지문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 2, 3번도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은 여기는 출제 빈도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번하고 4번은 현재 뜨고 있고 계속 아직 중요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회계감사 규정은 지금 동그라미 1번만 갖고 저희가 여기는 시험 2번 해서 여기는 소수령 1번, 그 다음에 주관식 1번 해서 동그라미 1번은 지금 저희가 지문을 출제 1번부터 해서 쭉 해서 지금 저희가 지문에 13번까지 해서 일단 여기는 크게 나눠보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4번은 1번부터 쭉 해서 1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고 하면 1번에서 5번까지는 기존 주택법령상에 있었던 지문들 중에 동그라미 1번을 가지고 여기서만 2번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는 동그라미 1번이 2번은 1번만 계속 반복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1번에서 5번 중에 최소 5번은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시험에 낼 만한 거리가 안 되고 최소 여러분 이 중에서 몇 번까지 1번에서 4번은 여러분이 꼭 여기는 기존에 아직 여기는 뜨고 있는 지문이란 개념을 여러분에 대해서 의미해서 1, 4번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은 시험에 못 냅니다. 나오더라도 그냥 여기는 등장만 시켜서 OX로 그냥 했을 때 그냥 등장하는 지문 여기서 문제를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문제 만들면 1번에서 4번 지문 중에 문제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동그라미 1번에서 문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2, 3, 4는 지문을 2, 3, 4는 해서 2, 3, 4도 꼭 체크해서 정리해 두시고 5번을 읽어보시고 그러면 6번부터 저희가 13번 그렇죠? 6번부터 13번, 6번부터 13번은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법령으로 되면서 이게 법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 회계감사 연관된 지문으로 6번에 13번이 새로 이번에 저희 시험에 새로 이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회계감사 관련 기존의 5번 교정에도 플러스 이 6번에 13번까지가 새로 신설돼서 들어온 지문이다. 그러면 신설됐으니까 다 살펴볼까? 그런데 그중에 시험하고 연관한다면 일단 번호는 여러분이 6번하고 낸다고 하면 6번하고 11번입니다. 나머지 큰 의미는 두지 않은데 그래서 6번하고 11번 그럼 여기서는 지문 중 여기 이 지문 중에 6번하고 저희가 11번 낸다고 하면 6번부터 13번까지는 지문이 새로 신설은 데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문제와 연관한다면 그중에 몇 번? 6번하고 11번 요 두 가지를 포함을 해서 꼭 여러분이 그럼 1번부터 총 13번 중에 몇 개를 정리했죠? 1번부터 13번 중에 1, 2, 3, 4, 6, 11 최소 6개 정도 나오면 이 4번에서 문제를 내면 1에서부터 4 아니면 6, 11 정도 이 범위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은 기존에 지금 현재 뜨고 있고 또 새로 신설된 규정이 합쳐 총 13개 지문 중에 몇 가지? 6가지. 1, 2, 3, 4, 6, 11. 6가지는 꼭 여러분이 선택형 주관식 기입형 꼭 준비를 해 두어야 할 지문이기도 합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입니다. 여기 양가로 5번은 꼭 여러분이 양가로 5번 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여기 동그라미 1번은 지금 보면 1번은 동그라미 양가로 동그라미 1번인데 여기는 요 관리비 등 해서 관리비 등을 주고서 플러스 5년에 요 5를 숫자를 3으로 바꿔내거나 여기는 틀리게도 물어봤고 그 다음 이거를 옳게도 1번은 자주 나왔던 지문인데 여기는 보면 지금 여기는 요걸 주고 요 숫자를 바꿔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여러분이 양가로 요거를 쓰는 것도 한번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수 쓰기. 그럼 여기를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여기는 거꾸로 요 연수를 주고서 뭘 물어보는 이 용어를 쓰는 것도 한번 여러분이
요것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이든 수치를 묻든 요 지문을 묻든 간에 여기는 쓰는 연습을 꼭 해야 될 지문이기도 합니다.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부분 한번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가로 6번입니다. 양가로 6번은 지금 여기는 지금 시험을 계속해 지난해도 시험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가로 6번은 여러분이 어디를 체크하시냐면 어디를 양가로 6번에 관한 지문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저희가 3번 한 장을 넘겨 보시죠. 여기 양가로 6번은 동그라미 3번 요 지문을 가지고 빈도가 이시 나옵니다. 글쎄 난이도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를 그래도 꾸준하게 출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중에서 6번 중에서 주로 출제하게 되면 거의 한 8, 90%는 3번 지문을 가지고 여기는 공사 정별에 따라서 플러스 누가 선정하고 집행할 것인지 요걸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라서 서술형으로 이거를 짝짓기로도 물어보고 지난해 나왔던 것은 이제 박스에다가 이 관련 공사를 주고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공사를 찾는 형의 문제를 오지선다로 물었어요. 그러면 일단 3번은 자 공사별 선정 집행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3번에 가보면 선정 주체별 다르다는 것은 보시면 저희가 A, B, C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인데 그럼 여기는 저희가 기역, 니은, 디귿의 세 가지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는 공사 정별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세 가지 모두를 다 기억할 필요 없다. 그중에 여러분이 해서 이 중에 기억은 따로 할 거 없어. 그럼 대신 여러분이 뭐만 정리하자? 니은하고 디귿을 정확히 정리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합니까? 기억에 따른 공사에 기억은 누가 선정 집행한다? 관리 주체가 선정 집행한다. 그래서 기억은 따로 외울 필요 없다. 뭐만 정리하자? 니은하고 디귿을 정리한다면 나머지는 관리 주체가 선정 집행하는데 그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는 니은하고 디귿은 정확히 정리해서 니은은 누가 선정 집행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관련된 이 공사, 즉 여기서 니은에 관련 공사라는 건 저희가 하자와 관련된 공사. 그래서 니은은 지금 A, B의 두 가지 지문을 좀 여기다 포인트를 잡을 지문은 하자란 지문이에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에서 기역, 니은, 디귿 공사 관련해서 하자란 지문은 어디만 등장하냐면 니은번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만 등장하다 보니까 여기 하자와 관련 지문이 들어간 음절이 이 음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자와 관련된 음절이 들어갔다면 누가 선정 집행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다. 그럼 여러분이 따로 기억할 거 없어요. 어떤 공사 정별을 찾는 지문을 딱 음절은 이 음절 뭐만 들어가면 하자란 지문이 들어가면 누가 선정 집행합니까? 입주대표회의에 선정하고 집행까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디귿의 두 가지 여기는 디귿의 두 가지라는 데서 보시면 저희가 이 두 가지는 선정 기역은 관리 주체가 선정 집행, 니은은 입주대표가 선정 집행인데 그런데 니은은 선정 집행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귿은 선정은 입주대표가 하지만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그리고 저희가 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에 관련된 둘 중에 하나라면 여기는 선정 집행이 일원화되는 게 아니라 요 두 가지 공사나 용역이라면 여기는 선정은 입주대표가 하지만 집행은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3번의 니은으로 가서 입주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오면 지문은 뭐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자란 지문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A번에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B. 사업 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대 공용 부분에 하자 보수 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다. 지문은 길게 나가면 결국 뭐만 찾으면 돼? 그 지문 중에 하자란 지문이 나오면 누가 선정 집행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서 니은번 A, B 정리하시면 되고요. 디귿은 지금 이원화됐다고 그랬어요. 선정은 사업 주체가 하지만 집행은 누가 한다?
관리 주체가. 그래서 동그라미 A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플러스 정기 안전 관리에 대한 용역이다. 그래서 A, B의 경우면 여기는 선정하고 집행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네. 해서 일단은 3번의 기역, 니은, 디귿에 니은, 디귿을 뺀 나머지 기역에 A, B는 누가 합니까? 네. 여기는 관리 주체가.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만 더 기억해 놓자. 그래서 여기는 이 선정 집행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데 그 선정 집행에서 일을 맡겨보았더니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어떤 입찰에서 기존에 어떤 관리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던 그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저희가 입찰 참가를 저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하려면 이 법에 따른 이와 같은 요구권에 해당되는 정족수가 충족이 된다면 기존 일을 맡겼던 자가 일을 잘못했다면 그 자가 다시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입찰 참가를 애초에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이와 같은 정족수에 해당한다면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가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지문에 보시면 두 번째 줄이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정족수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입주 대표 또는 관리주체는 제한을 요구를 따라야 한다 해서 4번의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지문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정리 나머지 이제 7번, 8번은 한번 쭉 읽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리 주체는 지금 현재 뜨고 있고 꼭 체크할 지문 3, 4, 5, 6 방금 한 요 지문까지 해서 여기는 어느 형태로 내든 간 특히 여기 있는 보면 주관식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지금 3, 4, 5와 관련된 이런 수치들의 지문인 이 부분들은 꼭 해서 3, 4, 5는 수치를 6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문을 좀 주의하시면서 내용을 꼭 정리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관리 주체 관련된 지문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